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스텀 스킬스를 직접 작성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빈 디렉토리에서 출발해서 동작하는 스킬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단순히 동작만 하는 스킬은 만들기 쉬워요. 어려운 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는 거예요. 첫째, 적절한 타이밍에 자동으로 트리거되는 것. 둘째, 컨텍스트를 헛되이 잡아먹지 않는 것. 셋째, 작업이 안정적으로 재현되는 거예요. 먼저 디렉토리 구조부터 볼게요. 스킬은 결국 디렉토리예요. 파일 하나가 아니에요. 레이아웃을 보면 스킬.md가 진입점 역할을 해요. 아래에 스크립츠, 레퍼런시스, 어세스 디렉토리가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필수는 스킬.md 하나예요. 옵션 디렉토리 3개의 역할은 다음과 같아요. 스크립츠는 에이전트가 실행하는 코드, 레퍼런시스는 온디맨드로 로드되는 상세 문서, 어셋츠는 템플릿, 스키마, 데이터 같은 정적 리소스들이에요.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서포팅 파일스는 스킬.md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돼요. 그냥 디렉토리에 넣어두기만 하면 클로드가 볼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스킬.md 구조를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 언급한 것과 같이 야멜, 프론트 매터와 마크다운 본문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위쪽 프롬프트 매터에는 name과 description이 들어가요. 아래쪽 본문에는 스킬 지시 내용이 들어가요. 이 형태가 모든 스킬의 기본 골격이에요. name 필드의 제약은 다음과 같아요. 1에서 64글자 사이여야 해요. 소문자, 숫자, 하이픈만 허용돼요. 단 시작과 끝에 하이픈은 사용할 수 없어요. 연속된 하이픈도 안 돼요. 그리고 부모 디렉토리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예시를 통해 살펴볼게요. PDF 프로세싱, 데이터 아날리시스, 코드 리뷰 여기 모두 유효해요. 반대로 여기 PDF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서는 대문자가 들어가서 안 되고 하이픈으로 시작하는 PDF도 안 돼요. 그리고 PDF 여기 보면 하이픈이 2번 연속인 것도 안 돼요. 디스크리션 필드 제약이에요. 1에서 1024글자 사이에요. 클로드 코드는 디스크립션과 when to use를 합쳐 1536자에서 잘라내요. 따라서 너무 길게 적으면 뒷부분이 잘릴 수 있어요. 디스크립션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바로 트리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용자가 슬래시로 직접 호출하지 않으면 클로드는 디스크립션만 보고 이 스킬을 사용할지 결정해요. 본문이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디스크립션이 빈약하면 자동 호출이 안 돼요. 표준 프론트 매터 필드를 정리한 표예요. name과 description은 필수, 나머지는 모두 옵션이에요. 라이센스는 라이선스 이름이나 파일, 컴패터빌리티는 환경 요구사항을 500자 안에,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이미 키 밸류, 얼러드 툴스는 실험적인 자동 승인 도구예요. 클로드 코드 확장 필드들이에요. when to use는 description을 보충해주고 argument 힌트는 자동 완성 힌트를 제공해요. arguments는 이름이 붙은 위치 매개 변수, disable model invocation은 사용자 전용으로 잠그는 옵션, user invocable은 클로드 전용으로 만드는 옵션, allow tools는 도구 자동 승인이에요. 확장 필드가 더 있어요. 모델로 모델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고 effort로 effort 레벨도 바꿀 수 있어요. 컨텍스트를 fork로 두면 서브 에이전트로 격리 실행돼요. 에이전트로 어떤 서브 에이전트인지 지정하고 훅스, 패스, 쉘도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활용돼요. 스킬을 만들 때 두 종류의 콘텐츠가 존재해요. 스킬을 작성하기 전에 어떤 종류를 사용할지 결정해야 돼요. 먼저 레퍼런스 콘텐츠예요. 클로드가 작업 중에 바로 활용하는 지식이에요. 컨벤션, 패턴, 스타일 가이드, 도메인 지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호출되면 본문 내용이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요. 자동 호출에 잘 어울려요.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API Conventions라는 스킬인데 코드 베이스에 API 패턴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RESTful 네이밍을 사용하고 일관된 에러 형식을 반환하고 요청 검증을 포함하라는 짧은 가이드라인이에요. 다음은 태스크 컨텐츠예요. 특정 작업에 대한 단계별 지시문이에요. 배포, 커밋, 코드 생성 같은 작업이 포함돼요. 보통 슬래시 명령으로 직접 호출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disable model invocation을 true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deploy라는 스킬로 프로덕션 배포를 하는 스킬이에요.
컨텍스트를 fork로 두고 disable 모델 invocation을 true로 설정해 놨어요. 본문에는 테스트 실행, 빌드, 그리고 배포 타깃으로 푸시하는 세 단계를 적어놨어요.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스킬은 가급적 자동 호출을 막는 게 좋아요. 배포, 커밋, 슬랙 발송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작업이라면 disable 모델 invocation을 true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클로드가 코드가 좋아 보이네, 배포해야지 하고 멋대로 트리거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제 작성 단계로 넘어갈게요. 내용 초안은 거의 항상 거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듬으면서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첫 단계는 실제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만약 다음과 같이 그냥 PDF 스킬 만들어줘 라고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를 적절히 처리해 또는 인증 모범 사례대로 구현해 같은 일반적인 절차나 작업만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 두 가지가 실제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A는 수작업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실제 작업을 클로드와 함께 하면서 성공과 보정을 기록하고 컨벤션을 정리하는 거예요. B는 기존 보유 자료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내부 문서, 사용 설명서, 코드 리뷰, 코멘트, 실제 실패와 수정 사례를 모아 작성하는 거예요. 다음 내용들을 신경 써주세요. 잘 됐던 단계, 에이전트의 접근을 바로잡았던 지점, 입출력 형식,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입력했던 프로젝트별 정보들이에요. 이 네 가지를 기록해두면 스킬 본문의 원재료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실행과 수정이에요. 첫 초안을 실제 작업으로서 실행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해요. 이때 성공과 실패 모두 봐야 돼요. 무엇이 펄스, 파지티브스를 트리거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제외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최종 결과만 보면 안 되고 실행 과정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예로 에이전트가 비생산적인 단계에서 시간을 너무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시가 너무 모호하거나 현재 작업과 안 맞거나 또는 기본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다음으로 컨텍스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skill.md 본문을 활성화되면 컨텍스트 윈도우에 들어가요. 대화 히스토리, 다른 활성 스킬과 함께 자리를 다투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모를 것만 추가하는 게 좋아요. 프로젝트 컨벤션, 도메인별 절차, 불분명한 엣지 케이스, 특정 도구나 API 같은 것들이죠.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스킬이 진짜 가치가 생겨요. 반대로 적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PDF가 무엇인지, HTT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DB 마이그레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에이전트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PDF가 텍스트와 이미지를 담는 일반 파일 포맷이고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는 긴 설명을 늘어놨어요. 이건 에이전트가 이미 다 아는 정보를 토큰으로 채운 셈이에요. 개선된 버전이에요. 텍스트 추출은 PDF 플러머를 사용하고 스캔 문서일 때 PDF to 이미지 그리고 파이 테서렉트로 폴백하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에이전트가 모를 실제 정보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세요. 이 설명이 없으면 에이전트가 틀릴까? 답이 아니오라면 지우는 게 좋아요. 만약 확신이 없으면 직접 테스트 해보세요. 이 한 가지 질문이 본문 다이어트의 핵심 기준이 돼요. 스킬 범위는 함수 범위와 같아요. 일관성 있는 것들을 가급적 캡슐화를 해주세요. 만약 범위가 너무 좁으면 한 작업에 여러 스킬이 불러와져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면에 범위가 너무 넓으면 정확하게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예시를 볼게요. DB 쿼리와 결과 포매팅은 일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반면 DB 어드민까지 포함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어요. 너무 포괄적인 스킬은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해요. 에이전트가 무엇이 관련 있는 건지 못 찾아내고 현재 작업과 안 맞는 지시를 따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설명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간결한 단계별 가이드와 실제 잘 동작하는 예시가 지나치게 작성된 문서보다 나을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엣지 케이스를 다루려고 하기보다 핵심만 짧게 적고 에이전트의 판단에 맡기는 게 더 잘 동작해요. 표준 권장은 skill.md를 500줄, 5000 토큰 이하로 두는 거예요. 상세 내용은 references 디렉토리로 분리해요. 이게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의 핵심 운영 방식이에요. 언제 references 파일을 읽어야 하는지 에이전트에게 명확히 알려주세요.
API가 200이 아닌 상태를 반환하면 references의 API errors.md를 확인해 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references 참고보다 명시적인 트리거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통제 수준을 보정하는 단계예요. 스킬의 모든 부분이 같은 규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작업의 취약성에 맞춰 조정해주세요. 자유를 줘도 되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 접근이 모두 유효할 때예요. 엄격한 지시보다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코드 리뷰라면 SQL 인젝션 점검, 인증 확인, 경쟁 상태 탐색, 에러 누설 확인까지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규정이 할 때도 있어요. 작업이 취약하거나 특정 순서가 지켜져야 할 때예요. 예로 DB 마이그레이션이라면 이 명령을 정확히 실행해라. 플래그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못 박아두는 게 안전해요. 기본값을 지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메뉴처럼 여러 옵션을 많이 늘어놓으면 에이전트가 헤맬 수 있어요. 파일뮤 PDF, PDF 프로무, 그리고 PDF to 이미지 중에 골라. 이런 거는 나쁜 예시이고 기본은 PDF 플러머를 사용하고 스캔 OCR은 PDF to 이미지와 파일 테서렉트를 사용해와 같은 것이 좋은 예시예요. 고정적으로 지정하기보다 절차로 적는 것이 좋아요. 특정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고정하면 오로지 그 작업에만 쓸 수 있어요. 예로 오더스 테이블을 커스터머스와 그리고 커스터머 아이디로 조인해서 EMEA 합산 이런 것들은 이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재사용 가능한 방법은 스키마를 읽고 포린 키로 조인하고 필터를 걸고 마크다운 표로 출력하라 라는 일반화된 절차예요. 왜 절차가 더 중요할까요? 스킬은 한 클래스의 문제를 가르쳐야 돼요. 단지 한 인스턴스에 대해 무엇을 만들지가 아니에요. 물론 템플릿이나 제약 그리고 구체적 상세 내용을 넣어도 괜찮아요. 다만 접근 방식 자체는 일반화해야 돼요. 이번에는 본문 패턴을 볼게요. 잘 동작하는 스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들을 살펴볼 거예요. 모든 패턴을 다 가질 필요는 없고 작업에 맞는 걸 골랐으면 돼요. 주의사항 섹션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개 환경에 대한 정보들이에요. 에러를 적절히 처리하라 같은 일반 조언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모르면 반드시 틀릴 수 있는 작업을 제대로 지시해줘야 돼요. 예시를 볼게요. 유저스 테이블이 소프트 딜리트 방식을 사용한다면 where deleted at is nul을 빼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사용자 ID가 DB에서는 user underbar ID, 인증 서비스에서는 UID, 빌링 API에서는 account ID로 다르게 불린다는 사실도 적어놨어요. health는 200을 반환하지만 실제는 ready를 확인해야 DB까지 정상인지 알 수 있다는 것도 적혀 있어요. 에이전트의 실수를 고칠 때마다 그 변경사항을 주의사항 섹션에 추가해주세요.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한 개선 방법이에요. 출력 템플릿 패턴이에요. 특정 형식의 산출물이 필요하면 템플릿을 직접 제공해주세요. 단순히 글로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전트는 구체적인 구조에 패턴 매칭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템플릿 예시예요. 분석 제목 아래에 Executive Summary, Key Findings, Recommendations 세 섹션을 넣었어요. 각 섹션의 형식과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형태가 결과물의 일관성을 크게 끌어올려줘요. 다단계 체크리스트 패턴이에요. 의존성이나 검증 게이트가 있는 워크플로우에 잘 어울려요. 이와 같이 체크박스로 진행 사항을 명시해 두는 거예요. 반복 검증 패턴이에요. 작업하고 검증을 한 뒤 실패하면 고치고 다시 또 검증해요. 통과할 때까지 반복하는 흐름이에요. 에이전트가 자기 작업을 스스로 검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획, 검증, 실행 패턴이에요. 배치 작업이나 변경 또는 삭제 작업에 어울려요. 계획을 제이선으로 만들고 원본 출처에 기반해서 검증한 뒤에 실행해요. 실패하면 수정하고 다시 검증해요. PDF 폼 채우기 예시예요. Analyze 폼 스크립트로 폼 fields JSON을 추출하고 field values.json으로 값을 매핑해요. 그 다음 필드가 실제로 있는지 타입이 맞는지 검증하고 실패하면 수정한 뒤 다시 검증해요. 모두 통과되면 fill 폼 스크립트로 채워 넣어요. 명확한 에러 메시지를 이용해서 혼자서 수정할 수 있어요.
다음은 스크립트 디렉토리 디자인이에요. 같은 로직을 매번 LLM이 재발명하게 두지 말고 검증된 스크립트로 번들하세요. 다만 에이전트가 실행할 스크립트는 사람이 사용할 스크립트와 디자인이 달라야 돼요. 상호작용하는 프롬프트는 금지예요. 다음은 필수 조건이에요. 에이전트는 비상호작용하는 쉘에서 동작해요. TTY 프롬프트가 뜨면 응답할 방법이 없어서 무한대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입력은 플래그, 환경 변수 또는 스탠다드 인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나쁜 예와 좋은 예를 비교해 볼게요. 나쁜 쪽은 디플로이를 실행했더니 타겟 인바이러먼트라고 뜨면서 입력을 기다리는데 이것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쪽은 명확한 에러를 던져요. EMV가 필요하고 옵션은 디벨롭먼트, 스테이징, 프로덕션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알려준 뒤에 실제 사용 예시까지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헬프 출력은 에이전트가 인터페이스를 배우는 주된 통로예요. 사용법, 사용 가능한 옵션, 그리고 사용 예시를 간결하게 닫는 게 좋아요. 출력은 결국 컨텍스트로 들어가니까 필요 이상으로 길게 적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에러 메시지가 다음 시도를 결정해요. 에러, invalid input 같은 불투명한 메시지는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좋은 메시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기대됐는지, 무엇을 시도할지를 한 번에 알려줘요. 출력은 구조화하는 게 좋아요. JSON, CSV, TSV가 일반 텍스트보다 훨씬 다루기 쉬워요. JQ, CUT, OC 같은 표준 도구와도 자연스럽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출력 형식을 비교해 볼게요. 공백으로 정렬된 표는 사람 눈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프로그램이 파싱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JSON으로 내보내면 필드 경계가 명확해서 프로그램이 다루기 더 편해요. 데이터와 진단을 분리해요. 구조화된 데이터는 스탠다드 아웃으로 내보내고 진행 메시지나 경고, 디버깅 정보는 스탠다드 에러로 내보내요.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가 파싱할 수 있는 출력을 잘 확인하고 필요할 때 진단도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체 의존성 선언 방식이에요. 파이썬은 PEP 723으로 인라인 의존성을 표준화했어요. 스크립트 상단에 dependencies를 적어두면 UV런으로 실행할 때 격리 환경에서 자동 설치돼요. 별도 매니페스트 파일이나 인스톨 단계가 필요 없어요. 다른 언어에도 비슷한 방식이 있어요. 디노는 npm import, 번은 자동 설치, 루비는 번들러 인라인을 사용해요. 어느 쪽이든 의존성을 스크립트 안에 담을 수 있어요. 다음 내용들도 고려해 주세요. idempotency, 즉 제시도에도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입력 제약은 enum이나 닫힌 집합을 하는 게 좋아요. 삭제나 수정 같은 작업엔 드라이런을 제공하는 게 좋아요. 실패 유형마다 다른 엑스코드를 문서화해 주세요. 안전 기본값으로 컨펌이나 폴스 플래그들을 요구하세요. 출력 크기도 예측 가능하게 필요하면 페이지네이션이나 파일 출력으로 분리하는 게 좋아요. 디스크립션 최적화로 넘어갈게요. 스케일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본문이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디스크립션이 곧 트리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좋은 디스크립션의 원칙이에요. 첫째, 명령형으로 적는 게 좋아요. 이 스킬을 언제 사용해라가 이 스킬은 이런 것을 한다 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둘째, 사용자 의도 중심으로 사용자가 무엇을 달성하려는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셋째, 적용 가능한 컨텍스트를 나열하세요. 넷째, 간결하게 몇 문장에서 짧은 문단이 적당해요. 나쁜 디스크립션이에요. PDF 작업 지원, CS 파일 처리 이런 식이면 너무 모호해요. 언제 사용할지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좋은 디스크립션의 모습이에요. PDF 파일에서 텍스트와 표를 추출하고 폼을 채우고 여러 PDF를 병합한다. PDF 문서를 다루거나 사용자가 PDF, 폼, 문서 추출을 언급할 때 사용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고 언제 적용되는지 넓게 명시해놨어요. 한 단계 더 나은 예시예요. CSV와 표 형식 데이터를 분석해 요약 통계를 계산하고 파생 컬럼을 추가하고 차트를 만들고 지정부한 데이터를 정리한다. 사용자가 CSV나 분석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CSV, TSV, 엑셀 파일을 가지고 탐색, 변형, 시각화하려 할 때 사용한다 라고 적어놨어요. 트리거가 잘 안되는 것 같다면 디스크립션에서 다음 내용들을 확인해 보세요.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키워드가
디스크립션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스킬스 목록에 잘 보이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1536자 안쪽에 핵심 사용 예시가 앞쪽에 잘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Disable 모델 인보케이션이 실수로 켜져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반대로 너무 자주 트리거된다면 디스크립션의 범위를 좁혀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만 사용하는지를 더 명시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으로만 호출하고 싶다면 Disable 모델 인보케이션을 true로 잠가두면 좋아요. 체계적인 평가도 가능해요. 약 20개의 평가 쿼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8개에서 10개는 트리거가 발생돼야 하는 쿼리, 나머지는 트리거가 되면 안 되는 쿼리로 준비하는 거예요. 모델 비결정성을 감안해 각 쿼리를 3번씩 돌리고 60대 40으로 60은 훈련, 40은 유효성을 확인해서 너무 특정 작업에 오버피팅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스킬 크리에이터 도구를 활용하면 이 루프를 자동화할 수 있어요. 이발셋 분할, 병렬 트리거 레이트 평가, 클로드로 디스크립션 개선 제한, 라이브 HTML 리포트 생성까지 한 번에 처리해줘요. 검증 단계예요. 스킬스 랩 라이브러리의 밸리데이트 명령으로 스킬을 점검할 수 있어요. 프론트 매터가 유효한지, 네이밍 컨벤션을 지키는지 확인해줘요. 따라서 퍼블리시 전에 한번 돌려보는 게 좋아요. 이제 배운 것을 토대로 스킬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름은 explain code예요. 먼저 디렉토리부터 만들어요. mkdir 명령어를 이용해서 홈 아래에 .cloud skills explain code 경로로 폴더를 생성해 주세요. skill.md 내용이에요. 디스크립션은 코드를 비주얼 다이어그램과 비유로 설명한다. 코드 동작을 설명하거나 코드 베이스를 가르치거나 또는 사용자가 이거 어떻게 동작해? 라고 물을 때 사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본문은 다음 4단계로 되어 있어요. 비유로 시작, 다이어그램 그리기, 코드를 단계별로 설명, 주의사항 강조해요. 그리고 설명은 가급적 대화체로 유지하라고 적어놨어요. 테스트 해볼 차례예요. 이 코드 어떻게 동작해?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자동 호출되는지 확인하고 explain 코드 뒤에 파일 경로를 붙여서 직접 호출도 시험해 보세요. 두 경로가 모두 동작해야 잘 만들어진 거예요. 이 스킬이 잘 동작한다면 다음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디스크립션의 핵심 사용 예시를 앞쪽에 배치해뒀어요. 이 코드 어떻게 동작해? 라는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던질 질문도 들어가 있어요. 본문은 선언이 아니라 절차 형태로 되어 있어요. 비유에서 다이어그램, 단계별 확인, 주의사항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어떤 코드에도 일반화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